이지혁 대표, 이건 자네와 나만의 비밀 거래일세. 지켜줄 수 있겠나? 그날 AP그룹 인수가 결정된 바로 그 순간 김동수 회장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이지혁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같네. 자네가 밝히려는 걸 내가 도와주겠네.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지혁에게만 이런 말을 한 걸까요? 그날의 대화를 기점으로 이지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입찰 심사도 끝나기 전 이지혁을 따로 불러 계약을 먼저 체결한 김동수 회장. 그리고 이상할 만큼 따뜻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언제나 그를 지켜보던 그 회장. 그 이유는 이제부터 밝혀지는 70년 묵은 가족사가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지혁을 오랜 시간 지켜본 AP그룹 김동수 회장. 그가 짬판 위에서 움직인 이지혁. 도대체 김동수 회장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AP그룹 일가가 부탁한 비밀스러운 거래로 고성희가 깔아둔 모든 판이 드디어 뒤집어지고 맙니다. 고성희를 향한 통쾌한 반전 복수극.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이재혁 대표, 회장님 동생분의 손주가 맞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동수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 피가 어딜 가겠어. 김동수 회장과 똑 닮은 이지혁의 배포와 배짱 그리고 사업기질까지 알게 모르게 닮은 듯한 그의 모습에 일찌감치 AP그룹의 대표로 점찍어둔 김동수 회장이었죠. 마치 피를 나눈 듯 왜 그렇게 김동수와 이지혁 두 사람은 닮았을까요? 놀라운 AP그룹 가족사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김동수 회장에게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하나뿐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저와 동생을 맡기고 집을 나가셨어요. AP 김동수 회장의 인터뷰에 실린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김동수 회장에게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죠. 하지만 사돈의 팔촌까지 온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결국 서로 생이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업의 성공과 고비를 지나고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되자 김동수 회장은 오래 묵은 수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 동생을 꼭 찾아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동생은 바로 이지혁의 외할아버지 김장수였습니다. 김동수 회장에게는 연년생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한 명은 의사로, 한 명은 음악가로 컸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늘 자식들에게 아버지 그늘로 들어오지 말고 자신이 지배하는 인생을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념대로 두 아들은 각자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제 몫을 해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수 회장은 평생 찾고 싶던 친동생을 찾고 보니 그 손주가 자신처럼 사업하는 기질을 타고난 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과 같은 인테리어 건설 업계에 있었죠. 그래서 김동수 회장은 아주 오랫동안 이지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안의 후계로 설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AP그룹 입찰을 통해 보여준 이지혁의 모습을 본 김동수 회장은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 아니, 나도 닮았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동수 회장의 의사와 음악가인 두 아들이 이후 고성희를 향한 복수극의 기막힌 반전의 열쇠가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한편 AP그룹 인수 축하 파티가 한창이던 그날 밤, 차철민이 슬며시 다가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지혁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지혁 대표님 혹시 저기 보이세요? 지은호 씨가 오수정 씨랑 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말 속에는 묘하게 의도된 한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조각은 자연스럽게 이지혁의 시선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멀리서 본 지은호의 표정은 확실히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귀에 흘러들어온 또 다른 말. 그냥 적합한지만 검사해본 거야. 확률이 25%밖에 안 되니까. 그 말은 이지혁의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뭐라고? 이지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은호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은호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조용한 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지은호는 당황했고 이지혁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이야? 지은호, 너 솔직히 말해봐. 그날 결근한 것도 간접합 검사 받으러 간 거야? 대학 때도 결석 한 번 안 하던 너가? 야, 지은호 뭔가 이상하지 않아? 목소리는 격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침몰하고 나타난 사람이 마침 간이식이 필요하고 마침 내가 적합 검사를 하고 마침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고 너만 모르겠어? 퍼즐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한데? 지은호는 조용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선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지은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이 지역의 말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너만 모르냐고. 퍼즐이 너무 정확해.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되뇌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어디선가 떠밀리는 듯한 이상한 흐름, 분명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호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다가 순간 손에서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이식 적합 결과, 적합 판정,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이 지역의 말이 마치 예언이라도 된 듯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지은호의 마음속에서 믿음과 의심이 처음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더 큰 반전의 그림자가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운명을 뒤흔드는 제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P그룹 인수 결정이 막 내려진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그 틈 사이로 김동수 회장은 슬며시 이 지역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지역 대표 잠깐 나와 함께 걸어볼 수 있겠나? 조용한 응접실 문이 닫히자마자 김동수 회장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자네와 나만의 비밀 거래일세. 지켜줄 수 있겠나? 이 지역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김동수 회장은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같네. 자네가 밝히려는 걸 내가 도와주지.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재킷, 하지만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이 지역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지혜입니다. 김동수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아내이자 자네 절친한 친구 박성재의 친모일세. 이 지역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지혜가 성재의 친모? 그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동수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성재는 어쩌면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할 걸세. 윤지혜는 떨리는 숨을 겨우 고르고 지역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지역 대표님. 우리 성재, 학창 시절부터 곁에서 든든히 친구가 되어주셔서요. 언젠가 만나면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역의 가슴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윤지혜는 잠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19년 전 고성이에게 놀아났습니다. 불륜이라는 누명을 쓰고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 모든 걸 잃고 오직 아이만 지키려고 도망치듯 살아야 했어요. 남편이었던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푹 빠져 귀도 막고 눈도 막혀 제 말은 들리지도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 단 한순간도 전 고성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내 손으로 그 여자 끌어내릴 겁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동수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호, 자네가 사랑하는 그 아이 말일세. 이 지역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고성이에게 파렴치하게 이용당하고 있네. 이 지역은 숨을 들이켰다 놓지 못했습니다. 김동수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버린 아이를 찾아왔다고? 천만에 간만 빼먹고 다시 버릴 작정이지. 윤지혜가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친딸마저 버린 사람이에요. 지금은 그 딸의 간까지 빼앗으려 다시 접근한 거예요. 우리 성재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엄마 품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전부 계산이었다니. 윤지혜는 잠시 울음을 참으며 숨을 고른 뒤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고성이의 눈물 나는 모정에 박진석 회장이 넘어갔다고요? 그거 다 연극이에요. 98년부터 시작된 연극. 윤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성이는 제가 박진석 회장과 겪는 작은 갈등까지 이용해 집요하게 틈을 파고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박진석 회장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식당일까지 하며 일부러 가엾은 여자인 척 철두철미하게 접근했어요. 김동수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부터였지. 그녀의 계획은 98년도에 이미 시작됐어. 성재를 밀어내고 쌍둥이 아들 한우진을 회장 자리에 올리기 위한 밑작업 말이네. 윤지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예요. 이 지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부탁하네. 김동수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또 한 명이 희생될 걸세. 우리의 목적은 같네. 이 지역 대표. 이 지역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 충격, 슬픔, 불신, 온몸을 뒤흔드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윤지혜의 고백과 김동수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 지역의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흐릿하기만 했던 조각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에게 닥친 이상한 일들, 고성희의 갑작스러운 등장, 간이식 검사, 떨리는 지은호의 눈빛, 모든 것이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이지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의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고성희가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지은호를 희생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그리고 명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김동수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잠시만. 회장은 이지혁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철호야. 그 순간 이지혁의 귀가 살짝 열렸습니다. 철호, 김동수 회장의 작은 아들이자 현직 의사였습니다. 몇 초 뒤 김동수 회장의 얼굴에 믿기 힘든 충격이 비쳤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보거라.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쏟아져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이 의료 조작까지 했다고 하네. 이제 슬슬 판을 뒤집을 때가 왔군. 이지혁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 철호가 병원에서 직접 지켜봤다네. 간이식 관련된 서류 일부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던 모양이야. 자기요?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 고성이가 단순히 접근만 한 게 아니었다네. 그 여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엄마라는 사람이 딸을 이용할 생각을 해. 이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이 쨍하고 울렸습니다. 일시적인 의심이 아니라 이제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지은호의 삶을, 몸을, 미래를 빼앗으려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접근.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장면 하나가 번개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지. 언젠가 고성희가 업무를 이유로 지은호와 카페 아지트에서 대화를 나누던 날. 그날 고성희는 서류를 설명한다는 이유로 지은호의 손목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나 너무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당황해 손을 빼려 했지만 고성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손목을 살짝 더 감싸 쥐었습니다. 입꼬리가 친절하게 올라갔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땐 그저 좀 과한 친절이네 정도로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고성희의 그 다정함은 전부 계산된 다정함이었습니다. 마치 지은호의 체온, 맥박 손의 떨림까지 확인하려는 듯한 의도적인 접근? 그 장면이 지금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처럼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이지혁은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군. 그때부터 이미 지은호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그날 느꼈던 작은 이상함이 오늘 명확한 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재를 위해서라도. 김동수 회장과 윤지혜는 조용히 숨을 죽이며 그의 결심을 기다렸습니다. 이지혁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고성희가 저지른 모든 만행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윤지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요, 이지혁 씨.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김동수 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기 위한 결심, 박성재를 위한 의리, 그리고 고성희의 오만을 끝내기 위한 끝장 응징. 이지혁은 드디어 그 거대한 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성희를 무너뜨릴 결정적 조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전혀 다른 곳에서도 또 하나의 수상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요 며칠 동안 엄마 고성희의 움직임이 묘하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외출한다고 나간 시간,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내세우는 핑계들까지 전부 뭐 하나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영란은 웹툰 원고를 마무리하다가 잠시 쉬는 마음으로 엄마 차에 달아둔 GPS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동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엔 모임 장소라더니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고 오늘도 회사라고 말했지만 차는 이미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왜 또 다른 곳으로 가지? 영란은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GPS 화면에 찍힌 빨간 점이 서서히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란은 이지환에게 다급히 보여줬습니다. 어라, 엄마가 또 이상하게 움직이네. 지환 오빠 엄마가 수상해. 이지환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모임 간다고 했거든? 근데 위치 공유를 보니까 계속 양평 쪽으로 가고 있어. 이상하지 않아?
나 오늘은 꼭 알아야겠어. 나 이거 알아야겠는데? 결국 둘은 함께 고성희의 GPS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의 결심이 곧 엄청난 진실로 이어질 거라는 걸 둘은 아직 몰랐습니다. 박영나와 이지환은 GPS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조용히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면서 창밖 풍경은 점점 어두워지고 차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런데 왜 와? 영나의 불안한 목소리에 이지환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근데 느낌이 좀 쎄하다. 한참을 달린 후 GPS는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별장이 산 아래를 누르듯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 무전기, 레이저로 체크하는 듯한 장비, 마치 개인 은신처가 아니라 철통보안의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야? 영나가 으슬으슬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일반인 집은 아닌데 이지환도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아. 그들은 최대한 조용히 별장 주변을 돌며 짧게 둘러보았지만 커다란 단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절대로 모임 장소가 아니라는 것. 엄마가 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영나의 음성은 불안으로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더 머물다가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직감에 서둘러 사진을 몇 장 찍고서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귀가하는 내내 영나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에 영나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의붓 오빠 박성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성재 오빠 나 할 말 있어. 잠시 뒤 성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영나야, 울었어? 영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거짓말하고 있어. 모임 간다고 했는데 양평 별장에 있었어. 성재는 단단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나는 더 낮은 목소리로 불안한 마음을 덧붙였습니다. 오빠 혹시 엄마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그 말에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영나야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조용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볼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야. 넌 아무런 걱정 말고 열심히 그림 그려. 그 순간 말없이 시작된 또 하나의 추적이 조용히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한편 적합 판정을 받은 그날 지은호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습니다. 힘을 내서 고성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저 결과 나왔어요. 적합이라고. 고성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환하게 밝아졌다가 곧바로 인공적인 슬픔을 가장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정말 고생했어. 고맙다, 은호야, 네가 우리 우진이를 살리는구나. 지은호는 그런 고성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근데 수술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오빠 얼굴 보고 싶어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 당황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짐짓 애잔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우진이는 지금 너무 위독해. 몸이 버텨주질 않아. 제발, 이식하고 나서 그때 꼭 보게 해줄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응? 지은호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침묵 속에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입원 수속을 마치고 하얀 수술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이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대의 차가운 금속, 의료기기의 경고음, 창밖 하늘의 색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곁에는 고성희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을게. 너 절대 혼자 아니야.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 씨, 체포합니다. 따라오시죠. 고성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이 왜, 잠깐만요, 저는, 그러나 경찰들은 그녀의 양팔을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지은호의 침대도 순식간에 의료진들이 감싸며 뒤로 물렸습니다. 지은호는 공포와 충격으로 입술만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은호야, 엄마는 아무 잘못. 잠깐만, 내 말 들어. 내가 왜 이런.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경찰들에게 완전히 제압된 뒤였습니다. 고성희가 끌려나간 복도는 한순간에 숨조차 아까운 듯한 적막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내려졌다는 묵직한 안도의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의료진이 급하게 서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새로운 공여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김철호에게 쏠렸고 철호는 서류를 펼쳐 정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적합합니다. 우진 씨, 수술 가능합니다. 지은호의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거예요? 오빠, 살 수 있는 거예요? 철호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용기 하나가 두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복도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을 감싸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 수술은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곁에서 짧은 위로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될 거야, 은호야. 너도 오빠도 여기까지 잘 와줬어. 그 시각 병원 로비에 한편 세월의 주름이 겹겹이 쌓인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동수 회장과 그의 잃어버린 동생 김장수. 오랫동안 한 사람은 찾았고 한 사람은 잊힌 채 살아냈던 세월. 처음엔 서로를 확신하지 못했지만 눈을 마주친 순간 70년 전 이별의 잔상이 마치 사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지나간 시간들이 둘을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수많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기다림마저도 모두 용서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한우진의 이름이 적힌 차트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결단이 만들어낸 기회가 우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누가 봐도 분명했습니다. 고성희는 심판을 받았고 지은호는 희망을 되찾았으며 김동수와 김장수는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조용한 새벽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둠은 걷히고 진실은 드러났고 마침내 각자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새 시작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더 드러날지, 새로운 공여자는 누구일지, 그리고 김동수 회장과 김장수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